자, 우리가 이제 정석 27단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배우기 전에 먼저 유리식을 먼저 좀 다뤄볼 겁니다. 유리식. 자, 유리식을 먼저 좀 다룰 건데요. 유리식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좀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일단 유리식 계산할 때 가분수 형태로 식이 나오면 얘를 이제 대분수 형태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좀 유리하다라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자, 그다음에 번분수. 번분수라는 건 뭐예요? 분수에 분수가 겹쳐 있는 번분수를 이제 풀이하는 방법. 요걸 이제 하나를 배울 거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분분수 변형식이란 걸 하나 배울 겁니다. 부분분수 변형식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비례식을 좀 다루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자, 이 네 가지가 이제 이 유리식에서의 중요한 토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따져보도록 할 건데, 자, 문제를 한번 보면서 직접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먼저 그 230쪽 한번 넘어가 볼까요? 기본 문제 한번 풀면서 가보죠. 기본 27-1번 문제 봅시다. 자,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번에 2번. 자, Q라는 식이 있는데, 자, 이 녀석이 x-3분의 x-2 더하기 x-5분의 x 빼기 4 더 빼기 x-1분의 x 빼기 x 빼기 7분의 x-6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분수끼리 이제 더하거나 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죠? 통분이란 걸 해줘야 되지, 그치? 숫자로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쉽게 통분이 되는데 문자로 나오면 통분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뭐 a분의 b에다가 c분의 d를 더했다 이렇게 하면 통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분모끼리 곱하고, 그죠? 분모끼리 곱하고 그 다음에 x자로 곱해서 bc 더하기 AD 이런 식으로 써야지, 그치? 원리는 뭐예요? 이 녀석의 위아래는 똑같이 C를 곱해주고 이 녀석의 위아래는 똑같이 A를 곱해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얘도 좀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일단 분수끼리 더하기니까 통분을 해주면 돼요. 분모가 지금 같지 않잖아. 그래서 통분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시다. 이 상태에서 통분하면 식이 어떻게 되죠? 예, 정말 끔찍해집니다, 그죠? 자, 정말 끔찍해져요. 예를 들어서 이거 두 개만 통분한다고 해도 보자. 얘네 두 개 곱하고 x자로 곱해서 더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차수가 점점 이제 늘어나잖아, 분자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얘 통분하고 또 얘 통분해가지고 또 통분하려면 어떻게 돼요? 차수가 정말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런 때 이제 우리가 이걸 그냥 계산하면 좀 힘들고요.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는 걸 이제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숫자에서의 가분수 대분수는 배웠어요. 숫자에서 가분수는 뭐죠?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분자가 분모보다 같거나 큰 분수 요런 걸 이제 가분수라고 그랬지, 그지? 자, 가분수를 대분수로 어떻게 고쳐요 우리가? 1 더하기 4분의 3인 걸 알아. 어떻게 이렇게 고친 거야 원리? 나머지가 못과 나머지를 이용해 주는 거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7을 4로 나눈 못과 나머지를 생각해 보면 7을 4로 나눴을 때 몫이 1이고 나머지가 3이니까 얘는 4분의 7은 우리 a는 bq 더하기 r한테 4 곱하기 1 더하기 3 이렇게 써주면은 4 곱하기 1 더하기 3 이렇게 써준 다음에 분수는 더하기나 빼기를 기준으로 나눠 써줄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 부분의 요거랑 요 부분의 요걸 나눠 써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1 더하기 4분의 3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네. 당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당식으로 되어 있는 거 이제 그럼 가분수를 가르는 기준이 뭐냐? 가분수가 가분수이냐 가분수가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은 뭐냐면은 가분수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같거나 크면 돼요. 숫자일 때는 그 숫자의 크기로 비교를 했다면은 당식에서는 차수로 비교를 해줍니다. 그래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같거나 크면 그런 걸 뭐라고 한다? 가분수라고 한다. 이런 가분수는 이제 더하기 빼기 할 때 계산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대분수로 우선 고쳐서 풀어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씩 이제 우리가 이 가분수들을 대분수로 지금부터 한번 고쳐볼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맨 앞에 요식을 봅시다. x-3분의 x-2를 이제 우리가
이게 분자도 1차고 분모도 1차니까 차수가 똑같잖아요. 가분수거든요. 자, 대분수로 고치면 되는데 조금 전에 한 방식대로 써주려면은 우리가 이제 x-2를 분자를 분모인 x-3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찾아주면 돼. 그래 안 그래? 그죠? 근데 맨날 이렇게 나눗셈 하기가 좀 귀찮아 이것도. 자, 그래서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빨리 푸는 테크닉을 한번 익혀보면은 x 빼기인데 어차피 계수는 똑같으니까 얘를 x 빼기 3으로 만든 다음에 원래 식이랑 똑같아지려면 더하기를 해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갈라줍시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식도 어떻게 갈라주면 되겠어요? 그럼 x-5분의 x-5 더하기를 해주면 x 빼기 4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분모랑 이제 똑같은 식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x-1분의 x-1 더하기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 맨 마지막 거는 x-7분의 x-7 더하기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얘를 계산해보면은 요거분의 요건 1이니까 1 더하기 x 빼기 3분의 1 더하기 또 요거분의 요거도 1이니까 1 더하기 x-5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또 요거 여기 이제 통째로 빼준 거니까 가로를 좀 쳐줘야 된다. 자, 요거분의 요거 1이고 더하기 x-1분의 1 그 다음에 빼기 또 가로 열고 요거분의 요거 1이죠? 그래서 1 빼기 더하기 x 빼기 7분의 1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요. 계산 다 쉽게 되죠? 이 정도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분자를 분모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 나눗셈이 이제 좀 번거로우니까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다행히도 분자도 1차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형태 맞추기 우리가 금방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놓고 보면은 여기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요건 이제 상세돼서 날아가겠지. 그지? 그래서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해서 일단 간단히 정리해준 다음에 나머지 남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어떻게 남아? x-3분의 1 더하기 x-5분의 1 빼기 x-1분의 1 빼기 x-7분의 1 이렇게 이제 4개가 남게 됩니다. 자, 요 4개를 한꺼번에 통분시키려면 조금 요것도 번거롭기 때문에 일단 두 개씩 묶어볼 건데, 여기서도 우리가 예전에 인수분해 했던 때 이런 비슷한 문제를 풀어봤어요. 공통 부분이 나오거나 아니면 뭔가 좀 간단하게 나오도록 요거 두 개씩 좀 잘 묶어보면 돼. 자, 지금 요렇게 두 개를 묶어보면 더하기끼리 묶어보면 어떻게 돼요? 더하기끼리 묶어보면 얘네들이 곱하고 x를 곱해서 분자끼리 더하면서 분자가 1차식이 되는데, 이렇게 더하는 거 하나랑 플러스 보이는 거 하나랑 마이너스 보 하나 있는 걸 더해주면 이렇게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자가 상수가 돼버리죠. x를 곱했을 때 사라지잖아. 그죠? 이거 암산 되나요 혹시? 그러니까 요런 얘기예요. x-3분의 1 더하기 x 더하기 5분의 x 빼기 5분의 1 요렇게 두 개를 먼저 계산하면은 얘는 이제 분모끼리 곱하고 x자를 곱했을 때 x-5 더하기 x-3이 돼서 분자가 1차식이 되는데 만약에 x 빼기 3분의 1 빼기 x-1분의 1을 계산해주면은 얘는 x 빼기 3 x-1분의 곱하고 곱한 다음에 빼는 거니까 x-1 빼기 x-3을 해주면은 x가 사라져서 분자의 차수가 더 낮아지잖아. 그치? 분자의 차수가 낮을수록 우리가 계산이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요렇게 계산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계산해보고 요렇게 두 개를 계산해볼게요. 자, 그럼 요거 두 개 계산한 거 여기 지금 해놨으니까 바로 이제 적어볼게. 그럼 x-1, x-3분의 여기다 요거 빼주면은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죠? 네, 플러스 2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두 개를 또 묶어주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x-5, x-7분의 어떻게 되나요? x-7 빼기 x-5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이렇게. 그죠? 자, 암산 되나요? 네, 암산 되죠? 네,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얘네들을 또 통분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통분해주면 어떻게 되지? x-1, x-3, x-5, x-7분의 자 이렇게 x자로 곱해주면 2배 x-5, x-7 빼기 2배 x-1, x-3 이렇게 될 거고, 지금 분자만 열심히 전개시켜가지고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죠? 네, 요 계산 여러분들 할 줄 알 테니까 생각할게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가분수가 보이면 뭘로 고쳐라? 대분수로 고쳐라. 특히 어떤 때? 더하기 빼기가 있을 때. 다 분수식끼리, 유리식끼리 더하거나 뺄 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분수를 대분수로 좀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27-1번은 1번은 그냥 여러분들 해보세요. 요거는 그냥 통분시켜가지고 인수분해해서 그냥 분모분자 똑같은 거 약분시킨 형태니까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얘는 여러분들 인수분해 연습하는 셈 치고 한번 해보면 돼요. 그 1번 문제는 P는 안 해볼 거고요. 이번엔 Q 이 녀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수식끼리 이제 더하거나 뺄 때는 통분을 하는 게 중요한데, 통분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가분수가 있으면 대분수를 고쳐서 푸는 게 좀 더 쉽다. 이거 잘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의 순서를 보니까 부분분수 조형식이 먼저 나와 있네. 그래서 우리는 번분수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232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232쪽. 기본 27-3번 문제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번분수라는 거는 분수의 분수가 겹쳐져 있는 형태를 번분수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번분수 푸는 거 중학교 때 다 배우긴 배웠을 텐데 아마 요걸 기준으로 A분의 B분의 C분의 D 요거 어떻게 계산하죠? BC랑 결과는 BC분의 AB가 돼요. 결과는 BC분의 AD가 되는데 요걸 여러분 어떻게 계산했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안 배웠어? 기억이 안 나요? 요렇게 곱해서 분모 요렇게 곱해서 분자 이거 안 배웠어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거 안 배웠나 이 요령? 학원에서 배우잖아요. 그죠? 예. 요렇게 안쪽 길이 곱해서 분모, 바깥쪽 길이 곱해서 분자. 그죠? 요령 다 배웠죠? 예. 자, 근데 오늘은 이 요령 말고 다른 요령을 하나 배워볼 겁니다. 예, 이게 더 중요한데요. 자,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우리가 분수의 기본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분수의 기본기. 예를 들어서 A분의 B라는 이런 분수가 있었다고 합시다. 이 분수의 위아래에다가 내가 똑같이 C를 곱해도 분수식의 값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죠? 왜? 약분식은 다시 원리수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요렇게 곱하는 방법이 아니라 여기 분모의 분모랑 분자의 분모가 보이잖아요, 그죠? 요것들을 없애야지 이제 결국은 번분수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요 녀석의 최소 공배수인 AC를 이렇게 곱해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분수를 기준으로 위아래에다 똑같은 거 곱해도 숫자는 똑같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A 약분시키고 여긴 C가 약분돼서 계산해주면 BC분의 AD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BC분의 AD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선생님 뭐 별 차이 없는 건가요? 별 차이 없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 때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거기 기본 27-3번을 한번 봅시다. 27-3번의 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제를 보면은 y세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x분의 1 그 다음에 밑에는 y제곱분의 x 마이너스 y분의 1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요 번분수식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만든다고 해보자. 우리가 처음에 요렇게 곱해서 분모, 요렇게 곱해서 분자 이 요령을 쓰려면은 이 문제에서 뭘 먼저 해줘야 될까? 통분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통분을 해서 얘도 하나의 분수로 만들고 얘도 하나의 분수로 만들어야 이 요령을 써먹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보통 이제 통분이 되게 귀찮은 작업이란 말이에요. 이거 통분해가지고 얘네들이 곱하고 액자로 곱하고 해가지고 이제 계산하다 보면 힘들어. 그치? 그죠? 힘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주느냐? 조금 전에 배운 요령을 이렇게 적용시킵니다. 분모 분자의 통째로 곱해줄 건데 뭘 곱해줄 거냐면 여기 분모들 보이죠? 이 분모들 보이지? 자, 이 녀석들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줍니다. 최소 공배수는 뭐가 되겠어요? xy 세제곱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xy 세제곱을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곱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는 계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분배 법칙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분배.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x 세제곱 되고 이렇게 곱해주면은 더하기 y 세제곱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해주면은 y제곱 하나 약분되니까 x제곱이 나올 거고, 요렇게 곱해주면 y 하나 사라지니까 빼기 xy제곱이 될 거고, 요렇게 곱해주면은 더하기 y세제곱이 나오겠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정리해주면은 아주 깔끔하게 번분수가 한 방에 해결이 돼요. 여기세요? x 제곱 y 아니에요? x 잠깐만. 미안. 이렇게 곱해주면 x 있으니까 x 제곱 y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계산이 한 번 더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분모가 지금 공통인수가 y가 있으니까 y로 한번 묶어봅시다. 분모를 공통인수 y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죠? x제곱 빼기 xy 더하기 y제곱이 되고, 분자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인수분해 공식 써주면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y에 x제곱 빼기 xy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 덩어리가 위아래로 똑같네. 그럼 약분까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뭐가 돼요? y분의 x 더하기 y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곱해서 분모, 요렇게 곱해서 분자, 이 요령은 일단 통분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써먹을 수 있는 상태야. 자, 아직 번분수가 나와 있는데 통분이 덜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요령을 써주려면 일단 통분부터 하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줘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분모의 분모랑 분자의 분모의 최소분 배수를 똑같이 곱해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굳이 통분할 필요도 없이 분배 법칙 쓰면서 바로 계산이 돼버린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옆에 2번 문제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옆에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이번 문제는 번분수가 약간 좀 이상하게 얽혀있는 문제인데 x 나누기 또 x 빼기 x 더하기 2에 2 빼기 x분의 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이런 번분수가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번분수 하나씩 단위를 좀 잡아가지고 요령을 좀 써주면 돼요. 자, 먼저 요만큼만 잡으면 얘는 그냥 분수잖아, 그지? 번분수가 되려면 이만큼이 이제 최초로 번분수가 나오는 녀석이에요. 자, 그래서 요 녀석, 요만큼을 먼저 계산하자라고 생각하고 요 분수를 기준으로 분모 분자에 똑같이 뭘 곱해주면 될까, 얘는? x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분모 분자에 똑같이 x를 곱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빨간색 동그라미 친구만 먼저 계산을 빨리 한번 해보자. 자, 그럼 x 더하기 2, 그 다음에 2 마이너 x분의 x 마이너스 1. 이 녀석의 분모 분자에 똑같이 x를 이렇게 곱해보는 거예요. 자, x를 곱해보면은 분자는 x 곱하기 x 더하기 2가 될 거고, 분모는 이렇게 전개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2x 빼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계산해주면은 얘는 x 더하기 1분의 x 가로 열고 x 더하기 2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 빨간색 동그라미 친 자리에다 얘를 이제 넣어주면 돼, 그냥. 넣어서 한 번 더 계산해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럼 x에 x 빼기, 자, 이 녀석이 x 곱하기 x 더하기 2 나누기 x 더하기 2니까 이제 어떻게 주면 되겠어요? 또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x 더하기 2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얘를 곱해주면은 분자는 x에 x 더하기 이렇게 곱하게 될 거고, 분배 법칙 써서 정리를 해주면 x에 x 더하기 1 빼기 x에 x 더하기 2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자, 그럼 이제 다 됐죠? 요거 분모 공통인수 x잖아요, 그죠? 그래서 x로 묶어주면은 x 더하기 1에다 x 더하기 2 빼주니까 마이너스 1 남을 거고, x 곱하기 x 더하기 1. 그럼 x가 분모 분자 약분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번분수를 하나로 통째로 잡아가지고 분모 분자의 똑같은 수를 분모의 분모 또는 분자의 분모의 최소분 배수를 곱해서 푸는 방식이 이제 이렇게 내항이고 외항이고 이렇게 푸는 방식보다 훨씬 더 우리가 빠르고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이 요령은 여러분들 이제 좀 숙달되게 연습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좀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부분분수 변형식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앞장으로 다시 넘어가 봅시다. 기본 27-2번 문제. 자, 이 부분분수 변형식이 정말 이제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중요한 공식이다. 이거 2학년 때, 3학년 때 이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녀석이 몇 개 없죠. 자, 이 부무수 형식 얘는 공식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외우고 요령도 좀 잘 익혀놔야 된다. 자, 이게 뭐냐? 일단 공식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이런 거예요. AB분의 1, AB분의 1이 B 빼기 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딱 봤을 때 이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이 쉬워 보여요? 오른쪽이 쉬워 보여요? 왼쪽이 더 쉬워 보이죠? 예, 형태가 더 간단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가 분수식의 더하기 빼기 계산할 때 왼쪽 편의 형태를 오른쪽으로 고쳐서 풀어야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가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얘를 멀쩡히 있던 요 쉬워 보이는 요식을 이렇게 고쳐가지고 풀어야 이제 분수식의 더하기 빼기가 쉽게 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요렇게 AB분의 1을 요런 형태로 바꾸는 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니까 부분무수 변형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예. 자, 이건 이제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A랑 B가 어떤 다항식이라고 해봅시다. 다항식이라고 하면은 얘는 A, B가 곱해져 있는 녀석이 분모이기 때문에 차수가 분모가 높아요. 하지만 이렇게 해주면 차수가 낮아지죠. 그죠? 그죠? 우리가 보통 차수가 높은 것보다 낮은 걸 다루는 게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럼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기본 27-2번 문제를 한번 보면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P라는 식의 값을 구하는 건데, 자, 얘가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A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1 곱하기 A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2 곱하기 A 더하기 3분의 1. 자, 이 녀석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자, 분수끼리 더해졌으니까 우리가 통분이라는 걸 해줘야 되잖아, 원래. 그죠? 그럼 통분하려면 얘가 분모가 뭘로 통분이 되겠어요? 만약에 이걸 그냥 생으로 통분해서 푼다 치면은 A에 A 더하기 1에 A 더하기 2에 A 더하기 3까지 곱한 게 이제 분모가 될 거고, 그럼 이제 이 녀석이 위아래에다가는 A 더하기랑 A 더하기 3을 곱해야 될 거고, 이 녀석이 위아래에는 A랑 A 더하기 3을 곱해야 될 거고, 이 녀석이 위아래에는 A랑 A 더하기 1을 곱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통분해가지고 2차씩 열심히 계산해줘야겠지, 그치? 근데 이 과정이 좀 귀찮은 과정이란 말이야. 근데 이 녀석은 식의 특징을 좀 보니까 항상 이제 1차식 몇 개가 곱해져 있어요? 2개가 곱해져 있습니다. 자, 1차식이 2개씩 이렇게 곱해진 형태고, 그 다음에 요 곱해져 있는 1차식 2개가 딱 얼마씩 차이 나요? 얘도 1 차이 나고, 얘도 1 차이 나고, 얘도 1 차이 나죠. 그죠? 예. 그러면은 여기 이제 2개가 곱해졌을 때 여기 B 빼기 A분의 1이 나오게 되는데, 이 B 빼기 A가 간단한 숫자, 1 정도 되는 숫자가 나온단 말이야. 그죠? 예. 이거 앞에 걸 대문자 A라고 놓고 뒤에 걸 대문자 B라고 놨을 때 B 빼기 A가 무조건 얼마가 나요? 1이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B 빼기 A가 일정한 숫자거나 아니면 뭔가 규칙을 가지는 형태로 나올 때 보통 이렇게 부분수 변형식을 써주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럼 한번 써봅시다. 하나씩 이제 변형을 한번 시켜볼게. 자, 그러면은 맨 앞에 있는 A 곱하기 A 더하기 1분의 1을 자, 이런 형태로 변형시켜 볼 건데, 이 앞에 거를 대문자 A, 뒤에 거를 대문자 B로 취급해주면은 B 빼기 A는 얼마가 돼요? 1이 되니까 1분의 1은 쓸 필요가 없겠지, 그치? 그럼 이제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A분의 1 빼기 A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있는 A 더하기 1 곱하기 A 더하기 2분의 1도 어떻게 변형이 되겠어? 얘를 대문자 A, 얘를 대문자 B처럼 취급해주면 B 빼기 A는 1이죠. 자, 그러면은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죠? 그럼 세 번째 거 A 더하기 2, A 더하기 3 곱한 거분의 1도 뭐가 되겠어요? 얘도 A 더하기 2분의 1 빼기 A 더하기 3분의 1 똑같은 규칙대로 해주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얘네들을 이제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 더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여기 A 더하기 1분의 1이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니까 더해주면 얘네들이 상쇄가 될 거야.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상쇄가 되겠죠. 그죠? 상쇄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녀석의 계산 결과는 뭐가 되냐면은 A분의 1 빼기 A 더하기 3분의 1 요 녀석만 최종적으로 남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통분시켜서 계산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x자를 곱해서 빼주면은 3 이렇게 이제 나오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이제 부분무수 변형식 문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자,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학 1 배우게 되면 수열에서 지겹게 보게 될 겁니다. 아주 지겹게 보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미리 좀 잘 공부해 봅시다. 알겠죠? 네. 어떤 때 쓴다?
분모가 뭔가 두 개 곱한 형태분의 1, 뭐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가 간단한 숫자거나 아니면 규칙성을 보일 때 요런 때 이제 요런 방법을 써먹는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어요? 네. 요 부문술 방식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분들 그 유제 문제 풀면서 집에서 숙제로 유제 문제 풀면서 요거 좀 충분히 연습 좀 하자. 요 파트는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잘 해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기본 27나의 4번 문제는 안 풀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문제를 보니까 선생님 안 해줘도 될 것 같은 게 딱 보이지, 그치? 요건 원래 곱셈 공식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떼고 넘어야 될 문제죠. 그냥 복습하라고 다시 나온 겁니다. 그냥 복습하면 돼요, 그냥. 네. 여기는 그냥 넘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비례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볼 건데, 자, 비례식 좀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자. 자,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 이거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A 대 B는 C 대 D다 이런 비례식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비례식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이거 배웠죠, 그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그래서 BC는 AD 이런 식이 성립합니다. 네. 그럼 만약에 비율이 3개가 있으면 A 대 B 대 C는 X 대 Y 대 C다. 여기서는 이런 관계식이 먹힐까요?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 손? 다르다 손? 예. 왜 다르죠? 왜 다르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럼 요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은 거는 증명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들 유도를 잘 못해요, 보통은. 자, 그래서 그 녀석의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거야. 우리가 A 대 B라고 하면은 A 대 B가 C 대 D랑 같다. 이런 비례식을 보면 이제 우리가 뭘 쓸 수가 있냐면은 얘는 실은 비례식이랑 분수식은 원래 어떤 의미예요? 비례식이랑 분수식은 똑같은 의미예요. 예. 그래서 A 대 B를 내가 B분의 A라고 써주면은 C 대 D는 뭐라고 쓸 수가 있어? 예, D분의 C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원론적으로는 어떻게 써줄 수가 있냐면은 어떤 비례상수 K라는 게 존재해가지고 C라는 거는 AK이고 D라는 거는 BK다. 이런 식으로도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어쨌든 간에 이제 비율은 공통 그 최대공약수를 약분시켜서 이제 쓰는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비례상수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한 녀석이에요. 비례상수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한 녀석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녀석을 갖다가 비례식을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 분수식을 좀 변형해주면 어떻게 더 써줄 수가 있냐면은 얘는 이제 A분의 C는 B분의 D다 이렇게도 써줄 수가 있겠죠, 그죠? 이 녀석이 실은 이 식이랑 비교해주면 이게 비례상수 K 값이거든요, 실은. 그죠? 그래서 C는 AK, D는 BK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지? 그래서 비례식 문제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 비례상수를 도입하는 게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푸는 요령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문자가 하나 더 늘어나지만 이 비례상수를 잡아줘야 식이 좀 더 쉽게 풀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럼 얘도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 방식으로 생각해 주면은 x는 ak라고 비례상수를 k라고 쓰면은 x는 ak, y는 bk, g는 ck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식은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C랑 X를 곱해봐. C랑 X를 곱하면은 C랑 X를 곱한 거는 이제 X 자리에 AK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ACK가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B랑 Y를 곱한 건 어떻게 되겠어요? B랑 Y를 곱한 거는 Y 자리에다가 이제 BK 넣어주면 얘는 B제곱 K가 되겠지, 그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G를 계산해주면은 G 자리에다가 CK를 넣어주면 얘는 ACK가 되겠죠, 그죠? 이거 세 개가 같아요, 달라요? 얘랑 얘는 같은데 얘는 어때? 다르지? 그치? 그래서 얘는 이런 요령을 쓸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요령 쓰면 안 됩니다. 3개일 때는. 네, 2개일 때는 가능한데 3개일 때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비례식은 이제 이렇게 분수식이랑 동등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 하나 기억하고, 우리가 모든 비례식에 관련된 모든 걸 증명할 때는 비례상수를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공식 하나를 배울 건데, 자, 가비엘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가비엘이. 보통 리라고 하면은 이제 정리를 줄여서 리라 그래요. 네, 정리. 정리가 뭔지 배웠죠? 정리가 뭐였죠? 우리가 정의로부터 이제 파생되는 어떤 수학적인 성질들 중에 이제 자주 쓰이는 거, 그런 걸 정리라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운 정리 3개 있었잖아요. 한 4개 있었나? 피타고라 정리, 중선 정리, 또 나머지 정리, 또 인수 정리. 예. 이 정리 얘기가 나오는 건 우리가 이제 툭 치면 그 정리가 뭔지 쭉쭉쭉 읊을 수 있게 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 나머지 정리가 뭐죠? 뭐 넣었을 때는 뭐 나온다. 예, 선생님 그때 따라 읽기 시켰는데 한 번 더 해야 되나? 좀 외웁시다. 예. 피타고라스 정리는 외우면서 왜 나머지 정리는 안 해요? 어? 피타고라스는 외우면서 왜 나머지 정리는 툭 치면 안 나요. 이게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외워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나머지 정리랑 인수정리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예, 굉장히 중요한 정리입니다. 외우세요. 예. 자, 뭐 다음에 시험 보면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이제 나오겠죠. 예,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자, 가비엘이 봅시다. 가비엘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A분의 B랑 C분의 D랑 2분의 F가 이렇게 이제 다 같은 어떤 값을 가지는 분수일 때, 얘는 분모끼리 다 더한 거랑 분모끼리 다 더한 거 분의 분자끼리 다 더한 거랑도 값이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분모끼리 다 더한 거랑 분자끼리 다 더한 거랑도 값이, 비례식 값이 똑같게 나온다. 이게 가비엘입니다. 자, 그래서 가비가 뭐냐면 선생님도 어렸을 때 이게 사람인 이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커서 찾아보니까 이게 비율을 더한다 이런 뜻이었어요. 가비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래서 더할 가짜에 비율 비자 해가지고 가비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가비엘 정리, 가비엘이 이렇게 정리해줍니다. 단 이제 여기 제한 조건이 붙어요. 예, 어떤 제한 조건이 붙는 거 하니까 다 더한 값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a 더하기 c 더하기 2의 값은 0이 아니어야지 이런 성질을 만족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이 또 요거랑 똑같아요. pa 더하기 qc 더하기 r2분의 pb 더하기 qd 더하기 rf, 요거랑도 이제 같다. 잠깐만 여러분들 열심히 적고 있는데 이거 책에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책에 있어요. 288쪽, 228쪽에 있습니다. 228쪽. 거기 가비엘이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 요 공식은 어떻게 유도가 되는 건고 하니까, 요 식의 위아래에다 똑같이 p를 곱하고 요 식의 위아래에다 똑같이 q를 곱하고 요 식의 위아래에다 똑같이 r을 곱한 다음에 가비의 정리를 써먹어 준 거예요. 그죠? 이렇게 곱한 다음에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해도 이제 값이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비엘이가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을 한번 해봐야겠죠. 예, 증명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자, 이거 증명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해주느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굉장히 자주 쓰는 요령 중에 하나인데, 자, a분의 b는 c분의 d는 2분의 f다 이렇게 넣는 형태가 나오면 넣는 k 이렇게, 이 값들이 통째로 하나의 어떤 k 값을 가진다라고 써세요. 이거는 꼭 비례식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써먹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워주냐? 그냥 넣는 k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알겠죠? 넣는 k. 자, 이렇게 써주면은 이제 a분의 b가 k니까 b는 뭐라고 써줄 수가 있어? b는 ak라고 써줄 수가 있을 거고요. c분의 d가 k니까 d는 ck라고 써줄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f가 k니까 f는 ek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럼 이 세 개의 식을 변변 다 더해버리면은 좌변의 합 b 더하기 d 더하기 f는 뭐가 되지? 우변의 합이 되는데, 우변은 k라는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묶어주면은 a 더하기 c 더하기 2 곱하기 k 이렇게 될 거고, 그럼 a 더하기 c 더하기 2로 나눠주면은 어떻게 되겠어? a 더하기 c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D 더하기 F가 뭐가 되겠어요? K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값을 K라고 놨으니까 얘도 K니까 값이 같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그래서 모든 비례식의 증명은 비례상수를 도입해서 풀어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까먹어도 비례상수를 도입하면 웬간한 문제들은 다 풀린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럼 요 가비리 요 비례식이랑 관련된 문제를 하나 간단하게 좀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자, 몇 번 문제를 풀어보냐면 기본 27-5번 문제 한번 봅시다. 기본 27-5번. 자, 얘는 뭐 가비리를 써먹는 문제는 아니고 그냥 비례식 기본기만 써먹으면 되는 문제인데. 27-5번이고. 자, 봅시다. 3분의 x 더하기 y는 4분의 y 더하기 g는 5분의 g 더하기 x를 보자마자 넣는 k 적어주고 시작하면 된다. 알겠죠? 네. 넣는 k. 넣는 보이면 넣는 k 적어주면 웬간하면 틀려요 보통. 네. 자,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식 3분의 x 더하기 y가 k니까 x 더하기 y는 몇 k가 되겠어요? 3k. 마찬가지로 y 더하기 g는 몇 k? 4k. 그 다음에 g 더하기 x는 몇 k? 5k가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럼 요거 세 개를 이제 변변다 더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x 2개, y 2개, g 2개니까 2배의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어떻게 돼요? 12k가 되니까 양변을 2로 나눠주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6k가 나오겠죠? 자, 그럼 요식과 요거 하나씩 비교해주면 x, y, g가 금방 나와요. 자, 요식과 요 두 번째 식을 비교해주면 x는 몇 k가 되겠어? 2k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식과 세 번째 식을 비교해주면 y는 몇 k가 돼요? 그냥 k가 되죠. 자, 요식과 그 다음에 첫 번째 식을 비교해주면 z는 몇 k가 되겠어요? 3k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x, y, g를 비례상수 k를 이용해서 나타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답은 뭐가 되겠어요? x 대 y 대 g는 2대 1대 3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2대 1대 3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xy분의 1대 yg분의 1대 gx분의 1을 하기 전에 요거 문제 요거 한번 해보자. 자, x 대 y 대 g가 2분의 1 대 3분의 1 대 6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역수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역수의 비율. 요거 틀린 사람들이 꽤 많아가지고 선생님 한번 해보는 건데 문제를 좀 바꿔볼게. 얘는 몇 대 몇 대 몇이 되겠어요? 만약에 x분의 1 대 y분의 1 대 g분의 1이 1 대 2 대 3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x 대 y 대 g는 몇 대 몇 대 몇이 될까요? 3대 2. 틀렸습니다. 비율은 역수를 만들면 안 돼요. 이거를 3대 2대 1이라고 지금 대답한 거지, 그치? 아니에요. 6대 3대 2가 되죠, 그죠? 자, 정확하게. 자, 비례상수를 도입해서 풀어봅시다. 자, x분의 1을 그럼 k라고 두면 y분의 1은 2k가 될 거고 g분의 1은 3k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x는 k분의 1, y는 2k분의 1, g는 3k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그럼 통분을 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6k분의 3, 6k분의 6, 그 다음에 y는 6k분의 3, 3k분의 1은 통분시켜주면 얼마가 되죠? 6k분의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통인수인 6k분의 1을 다 약분시켜버리면 몇 대 몇 대면 6대 3대 2가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여기서 얘는 비율이 6대 3대 2다. 네. 거꾸로 쓰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굉장히 많이 틀려요. 굉장히 많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고 역수의 비율이 나왔을 때 원래수의 비율은 어떻게 해준다? 비례상수를 도입해서 통분을 시켜가지고 차근차근 구하세요. 알겠죠? 차근차근 구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침 역수에 대한 비율이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 이제 좀 많이들 틀린 녀석이라 한번 이제 체크 한번 해줬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얘도 이제 비례상수를 그대로 대입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야. 우리가 1번 문제에서 XYG의 비율이 이렇다는 걸 찾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다 대입시켜주면 돼요. 그럼 XY는 어떻게 되겠어요? XY는 2K제곱분의 1이 될 거고 YG는 뭐가 되겠어요? 3K제곱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GX는 뭐가 되겠어요? 6K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되는데 얘를 6분의 1로 다 통분시켜주면은 얘는 6K제곱분의 3 얘는 6K제곱분의 2 얘는 6K제곱분의 1이니까 얘는 몇 대 몇이 되겠어? 결국은 3대 2대 1이 되겠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분수, 역수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어요. XY 대 YG 대 GX를 찾은 다음에 걔를 거꾸로 쓰는 거야. 그냥 아까 전처럼. 그렇게 쓰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좀 조심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분의 xy 더하기 yg 더하기 gx의 값을 구하여라. 그럼 여기 우리가 요 찾아낸 xyg를 여기다 다 대입시켜주면 돼요. 그냥 자, 대입시켜주면은 x의 제곱은 4k제곱이 될 거고 y의 제곱은 k제곱 g의 제곱은 6k제곱 그 다음에 xy는 2k제곱 yg는 3k제곱 그 다음에 gx는 6k제곱이죠. 그죠? 네. 이렇게 계산해서 해보면 분자는 얼마가 나오나? 11K제곱이 나오고 분모는 14K제곱이 나오니까 K제곱을 약분시켜주면 답은 얼마가 나오고 있어요? 14분의 11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비례식 문제는 비례상수를 잡고 그 비례상수를 숫자처럼 취급해서 그냥 쭉 대입해준다. 값을 대입해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어렵지 않게 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례식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뭐 연습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중에 여러분들 연습 문제 27-7번 문제를 좀 중요하게 잘 봐야 돼요. 네. 특히 이제 자사고 쪽 가는 학생들은 연습 문제 27-7번 문제 잘 봐야 되는데 요건 어차피 다음에 숙제를 내주면 질문이 나올 것 같은 문제라 일단은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픽만 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세요 그냥. 요거 참고로 가비엘이 쓰는 문제인데 가비엘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함정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좀 잘 유심히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 가비엘이라고만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하면 이 문제가 풀릴까 한번 잘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잠깐 5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지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 본격적으로 유리함수 얘기를 해볼게요.